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올 한 해 투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시장이 오르는 날보다 헷갈리는 날이 훨씬 많았고, 특히 배당 ETF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유난히 무거웠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나스닥 수익률 이야기만 들리고 내 계좌는 조용하고 월배당은 버티게 해주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걸까? 배당이 왜 줄었지?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들고 계시는 ETF,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ETF가 올 한 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배당은 왜 줄어 보이는지, 또 내년부터는 어떤 기대를 갖고 봐야 하는지 조용히 차분하게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올해 타미당 진짜 너무 재미없었다 그래도 들고는 있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꽤 편안한 기준점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올 한 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였고 배당은 꽤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성장주 장세의 그림자 안에서 조용히 제자리 지키는 ETF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중간에 흔들렸지만 또 많은 투자자들은 이 ETF를 계속 모아갔습니다. 올해 변동폭을 숫자로 보면 52주 구간에서 약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12월 초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약 12,900원대. 올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즉 거의 제자리죠. 반면 S&P 500은 같은 기간 10% 안팎이고 나스닥 100은 훨씬 더 강했죠. 이 정도면 상대적 박탈감이 올만해요. 커뮤니티에서 타미당 재미없다, 나스닥만 샀으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 ETF를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계좌 전체 기준으로 보면 꼭 그렇게 나쁜 한 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상반기는 AI 빅테크가 모든 시장을 끌고 갔고 타미당은 이쪽 비중이 거의 없죠. 대신 전통산업, 에너지, 방어주, 헬스케어 비중이 많다 보니 소외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6월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미국 경기의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하반기에는 가치주 배당주도 제 모습을 일부 되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3개월 기준 5%, 6개월 기준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크게 밀린 탓에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거의 제자리. 이게 올해 타미당의 가격 흐름이에요. 그럼 배당은 어땠을까요? 이 ETF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월배당 ETF라는 점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월배당은 대략 30원대 초중반에서 40원 사이를 꾸준히 지켰고 저점이었던 4월에 26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간 기준 분배금 합은 428원 전후 작년 442원과 비교해보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연 배당 수익률로 보면 3.3%에서 4% 사이. 주가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월배당 ETF로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배당 성장 ETF라면서 배당이 왜 줄어요? 전년 대비 배당 성장률이 왜 이래요? 이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해요. 첫 번째는 ETF가 실제로 받은 배당, 두 번째는 우리가 원화로 받은 배당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요. ETF가 실제로 받은 배당, 즉 기초지수의 배당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SCHD의 최근 배당 성장률이 5% 6%대로 나왔고 장기적으로는 연 10% 안팎의 배당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배당 자체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ETF의 배당 재원도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받는 원화 배당은 줄어 보였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환율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 원화 기준 배당액은 달러 배당 곱하기 환율 곱하기 세금 구조. 이렇게 결정됩니다. 올해는 환율이 조금 내려온 구간이 있었고 특히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ISA 연금 계좌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강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해외에서 떼갔던 세금 15%를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서 그걸 포함해 우리에게 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세후 배당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환급받지 못합니다. 즉 처음부터 15%를 떼고 그 남은 금액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특히 ISA 연금은 예전에는 15%를 결국 3에서 10%대 수준의 낮은 세율로 냈었죠. 지금은 아예 앞단에서 15%가 먼저 빠지니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SA 연금 계좌에서 타미당 배당이 확 줄었다고 보이는 이유 대부분이 이 세금 변경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 계좌는 원래도 해외 15% 국내 0에서 추가세 방식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서 배당이 줄어 보인 건 환율 기초 지수, 배당 타이밍 등의 영향이 더 큽니다. 즉, 배당 성장이 꺾여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배당 감소분의 대부분이 환율 시점 세금 구조 등 외부 요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꽤 안정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초 지수인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즉 SCHD 계열의 기업들은 배당 성장률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괜찮아요. 연 4에서 8% 정도의 성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배당 여력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화 환산 배당액은 환율에 따라 단기적으로 출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가격 측면은 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AI 빅테크 중심 장세가 한 번 더 폭발한다면 타미당은 상대적으로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 경기 둔화 국면이 오면 배당 가치 주는 방어력 덕분에 더 빛날 수 있죠. 덜 빠지고 회복도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나스닥백과 같은 성장 ETF와 타미당을 짝을 지어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투톱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계좌의 날개 역할을, 배당주는 계좌의 바닥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상승장은 나스닥이 이끌고 하락장은 타미당이 완충해준다는 이유로 이 두 ETF를 함께 가져갑니다. 올해는 나스닥이 너무 강해서 타미당이 비교 대상에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자산군의 조합은 여전히 탄탄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올해 타미당의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과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닌 구간입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배당 ETF는 재미없을 때 사는 거고 재미있을 때 팔리는 ETF다. 올해가 정말 그 말을 증명해준 한 해였죠. 이제 다시 우리의 투자 원칙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장은 매번 다르게 움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정해둔 날에 정해둔 금액을 정해둔 방식대로 차분히 투자하는 것. 특히 배당 ETF를 가져가는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심리적 안정성, 현금 흐름, 장기 복리의 기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들고 가는 거죠. 올 한 해 타미당이 보여준 모습은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배당을 꾸준히 나눠줬고 성장주와 조합했을 때 계좌의 체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미당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잘 버틴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장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꾸준히 쌓는 사람에게 시간은 언젠가 편을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ETF 중 하나가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 성장 ETF라는 사실. 올해 데이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계속해서 싸게 모아갈지, 비중을 조정할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각자의 투자 원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들이 그 원칙을 세우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투자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올해 그걸 잘 해내셨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올해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단단한 선택들이 여러분 계좌에 쌓여가길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